네, 이거 챗GPT 같은 챗GPT인데 왜 답변은 달라질까 주제.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챗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2026년 뭐 올해 그 산업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막 기사를 썼잖아. 아, 오늘 뭐 물어보니까 챗GPT가 이렇게 답변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챗GPT의 답변이 같지는 않겠죠. 왜냐면 뭐 프롬프트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환경도 다를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챗GPT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기사로 나오게 되면, 그건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내가 만들어서 이야기한 결과의 그 챗GPT의 내용하고요. 그 기자가 써갖고서 챗GPT의 답변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약간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 기자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2020년 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어봤다. 예, 그 결과값 기자가 AI 저 GPT에게 물어봐가지고 나온 그 A라는 결과값하고요. 예, 그냥 나라는 사람이 내가 챗GPT에 대해서 GPT에 대해서 2020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답변 내용하고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GPT니까 둘 다 GPT니까 결과가 같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래서 이거는 이 기자에 맞는 GPT 수준에서 답변이 나온 거고요. 또 이거는 또 제 수준에 맞는 GPT의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또 제 환경에 맞는 GPT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매크로 2020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같은 GPT라 하더라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다르냐? 왜 다른지를 알려줄게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디부터 달라질 수가 밖에 없냐면 가장 큰 게 뭐죠?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가장 큰 게 여기에 쓰는 여기에 뭐 이렇게 키보드로 쓰죠. 뭐 물어보죠. 예. 물어볼까요? 볼까요? 뭐 이런 이제 프롬프트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 저처럼 생방송 중에 STT를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잖아요. 내가 텍스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STT를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른데 이거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같은 뭐 2020년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기자가 를 통해서 이야기한 챗GPT의 답변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만든 챗GPT의 답변이 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 왜? 당연히 현재 프롬프트 대화 내용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의 사고 지식의 영역이고 사고력의 영역인데, 그쵸? 그러니까 우선 여기부터가 달라진다. 그래서 같은 챗GPT라 하더라도 거기 뉘앙스가 비슷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사고자인 제가 쓰는 단어가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의 단어가 다르고 또 같은 뉘앙스의 질문에도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잡아주는 층위가 달라져요. 이 경로 값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걸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작업 템플릿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걸 많이 하죠. 제가 기사 분석을 좀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유료로 다 가입을 해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언론사들 가입을 해가지고 해외 쪽. 그래서 여기 원문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거의 OS 수준이에요. 이거 한번 열어보면 이건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이게 열어보면 여기에 그 템플릿에 대한 모듈이 많아요. 모듈이 몇 개나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기사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기사 내용을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치는 프롬프트의 그 작은 모듈이 몇 개냐 하면 한 최소 못해도 10개 넘고요. 10개에서 15개 정도 모듈이 돼요. 근데 이 모듈 하나당 또 그 안에 프롬프트의 자세한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 프롬프트, 제 여기 원문 분석 프롬프트는요, 거의 OS 수준이에요. 그 프롬프트 OS라고 보실 정도로 엄청나게 필터링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검증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사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템플릿 프롬프트는요, 이게 제가 이거를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사용하는데 버전업만 계속했어요. 버전업이 벌써 50 이게 몇시 56인가? 쉬운 6번이라 버전업했어요. 이게 계속 달라져요. 버전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더 최적화해야 되고 더 좋은 필터링을 해서 더 좋은 답변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 템플릿은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반복적인 업무잖아요. 저는 이제 기사 분석하는 게 주 업무니까 그 뭐 기사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하여튼 이제 사람들의 그 이야기거리들을 다 분석을 하려는 그 템플릿이 이것도 다르죠. 우선 이것도 다르지. 그다음에 여기는 현재 대화 프롬프트도 다르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챗 GPT인데 왜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프롬프트가 다른데. 그리고 반복 작업 템플릿에 대한 어떤 모듈 템플릿도 다 다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통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자기가 하시는 업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이제 AR을 통해 가지고 뭐 그래픽 영상을 만든다. 나는 저 같은 경우는 AR을 통해서 금융 분석을 한다. 이거 다른 영역이잖아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잘 만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 영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자기 템플릿 프롬프트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세밀한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프롬프트가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거의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AI가 이렇게 짜준다. 그래 아웃라인 잡아줘. 그래서 뭐 해보면 되게 좋은 결과 나왔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AI도 발전하잖아요. 뭐 예전에 뭐 소넷 클로우드 관점으로 본다면 소넷 뭐 3.6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뭐 오퍼스 4.7 버전이죠. 그러면 이게 우선 언어 모델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이 사용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성능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이 프롬프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 작업하는 이 템플릿이 버전업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자기의 노하우가 들어가요. 노하우. 처음에는 AI에게 뭐 해달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하이 모듈 프롬프트가 여기 많이 깔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하이 모듈 프롬프트만 해도 10개에서 15개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또 항목 프롬프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 그걸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뭐 기사 분석 나온다든지 다 필터링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 작업하시는 전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업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직업에서는 이 템플릿 프롬프트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왜? 그게 경쟁력이야. 지금은 템플릿 프롬프트를 업그레이드를 얼마큼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경쟁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르고 거기다 이제 또 맞춤형 지침 있잖아요. 맞춤형 지침은 어렵진 않죠. 뭐 이렇게 챗 GPT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설정 같은 데 있잖아요. 설정 가가지고 자기 이제 내 인지 구조에 맞는 내가 딱 답변을 받았을 때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라든지 그런 설명으로 해줘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맞춤형 지침 이것도 다르죠. 왜냐면 이게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 사고자잖아요. 공간적 사고자들은 어떻게 저에게 답변을 줘야 되냐면은 언어적 사고자들은 논리로서 단어로서 그냥 이해를 하잖아.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게 현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상황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언어여야 돼. 그래야지만 이해를 해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편해. 근데 언어적 사고자는 그냥 단어와 문장만 이어지면, 논리만 이어지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 단어로만 딱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글씨 자체가, 답변 자체가 이게 읽으면은 그림으로 다 만들어져야 돼. 그런 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의 인지 구조에 맞게끔 설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르소나로 가죠. 근데 꼭 예전에 뭐 페르소나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진짜 너무 일차원적인 거고. 하여튼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니까. 하여튼간 뭐 요것도 당연히 이것도 달라지게 되면 이 맞춤형 지침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답변이 그냥
말 그대로 언어로 통해 가지고 답변이 나오게 되면 그거 딱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 언어 자체가 공간적 언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간적 언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뭐냐면 상황의 그림이어야 돼요.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 풀어서. 그래야지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들은 에스테티가 길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릿속에 다 공간이니까, 공간의 이미지고 상황이고 그러니까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맞춤형 지침 자체도 사고 인지 구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럼 당연히 출발점 다르잖아. 출발점 다르면 당연히 그 결과물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어로 이해를 해. 그럼 당연히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요? 제 결과 이 분석된 거 보게 되면은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엔비디아 주가 분석 이거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 분석. 로딩이 약간 느리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쭉 이거 그렇게 잘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기본 네 엔비디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기사 성격 분석하죠. 그 다음에 뭐 기사 날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증 들어갑니다. 예, 검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저 장갈 수칙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쭉 핵심 수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치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만약에 이미지 있으면 이미지에 대한 이제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사의 논리적 이제 1차 현상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2차 인용문 같은 거 2차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3차 분석 들어가고 또 4차 하여튼간 거의 다 제품 분석 들어가고 인용문 또 분석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수치 같은 거 분석 들어가고 또 많지 벌써 이게 봐보세요. 이것만 봐도 이 단락이 몇 개예요? 단락에 봐보세요. 여기 첫 번째 단락 기사 성격과 분석 기준 먼저 장가의 핵심 수치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 일곱 번째 단락 나오죠. 여덟 번째 나오죠. 아홉 번째 나오죠. 열 번째 나오죠. 예, 11번째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2번째 나오죠.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달라요. 여기 템플릿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맞춤형 지침이 달라지게 되면, 인지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템플릿도 달라져요. 인지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언어적 사고자에 맞는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템플릿의 모듈 프롬프트가 만들어져요. 공간적 사고자면 공간적 사고자의 답게 거기에 맞는 템플릿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그 결과물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다 달라지겠죠. 여기 달라지지, 반복 템플릿 달라지지, 맞춤 지도 달라지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 작업 지침입니다. 이번 답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게 이미 이것도 다른데 이미 여기서부터가 완전 100% 달라지는데 무슨 기자가 2020년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써놓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 수준에 맞는 답변에 본인 수준에 맞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놓고서 그래놓고서 아유 2000 GPT가 이야기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그걸 누가 봐 그걸 그런 헛소리 같은 기사를 누가 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보조 기억 참조증이 있는데요. 이건 개인화된 답변층인데 여러분들 다 똑같은데 제미나도 그렇고 아니면 클로드도 그렇고 GPT도 똑같아요. 저장된 메모리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답변하는데 AI가 답변하는데 이런 것은 당신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데 나는 여기 이모지 같은 거를 좀 소제목에다가 이모지 같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직관성 있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할 거 아니에요. STT로 요청하게 되면 얘가 그거를 메모리 있잖아요. 여기 로컬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로컬 메모리에 기억을 해줘요. 이거 다 아시죠? 근데 로컬 메모리에 기억해 주게 되면 여기 새 창 누르게 되면 다음 세션 있잖아요. 이거 새 창 자체가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션에서 적용된 거잖아요. 적용된 것을
다음 세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끔 해달라고 메모리에 기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메모리에 자동으로 기억이 돼요. 얘가 자동으로 기억을 해줘요. GPT하고요. GPT하고 클로드 있잖아. GPT하고 클로드는 기억을 해달라고 자연어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 기억을 해줍니다. 근데 메모리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메모리에 50개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51개부터는 기억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억을 삭제해야 돼요. 삭제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AI가 나에 대해서 기억을 주어야지만 다른 세션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만한 것들의 요청이 있으면은 기억을 해주세요. 말로 해주면 돼요. 기억해주세요. 이거 기억해주세요 하면 기억을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저장된 메모리는 또 개인화된 영역이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이거를 어떻게 가기로 했었냐면 예전에 여기가 과거 대화 참조라고 있어요. 과거 대화 참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있다? 과거 대화 참조에서 좀 헷갈리실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환상에 빠져들지 마세요. AI를 활용할 때는요, 이게 AI가 언어를 쓰잖아요. 사람처럼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마치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AI는 AI예요. 다만,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게, 과거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조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월 17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예전에 나하고 이야기했던 작년 11월 아니 작년까지는 아니고 올해 뭐 3월 달에 이야기했던 일부 내용을 가져와요. 그걸 참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좀 넣어요. 넣어서 마치 AI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종목 분석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해볼게요. 근데 요거 강의 좀 진행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예전 데이터가 갖고 와요. 예전 데이터.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예전 데이터 갖고 오니까 마치 AI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AI가 나하고 대화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AI가 나를 기억해주네. 마치 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거기 있는 메모리에 기억된 거 그래 갖고 온 것뿐이야. 예전에 대화했던 것 중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AI가 갖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AI가 나를 기억해주니까 AI가 살아있는 것 같아. 뭐 AI가 뭐 의인화시키고 뭐 AI가 AGI가 되고 뭐 ASI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야. 그냥 메모리 기억된 거 갖고 온 것뿐이야. 그리고 그거를 전체 메모리 기억된 걸 다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일부에 있는 것만 갖고 온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갖고서 너무 감동이야. 얘가 나를 기억해주네. 너무 다른 사람들은 날 기억도 안 해주는데 얘는 기억해주네. 기계가 감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알고리즘 패턴이에요. 네, 알고리즘 패턴이니까 네, 거기 예전 기억 여러분들이 AI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갖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 우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은 있어요. 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감동받으면서 뭐 이거 AI가 뭐 AGI, AS 되는 거 아니? 그런 네, 상상의 나래를 펴시지 마시고요. 그냥 알고리즘에서 일부 갖고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복된 대화에서 형성된 패턴 반영.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 반복적인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반복적인 템플릿 작업하게 되면 이 템플릿 안에 이게 모듈이 있잖아요. 하나 프롬프트 모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듈을 계속 반복적으로 쓴다고요. AI하고 대화할 적에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AI는 이것을 기억을 해요. 왜? 이 패턴을 기억해요. 왜? 매번 이 사람이 쓰니까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AI가 패턴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패턴이 기억이 돼요.
그 패턴 자체가 기억이 돼. 그러면 이 반복 작업에 의한 프롬프트 모듈이 반복 패턴에 의해서 기억이 되게 되면 그 이 사람의 패턴에 맞는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사람들이 AI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AI를 뭐 AGI, ASI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뭐 얘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어. 아 다른 사람보다 좋아. 이렇게 뭐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 감동하지 말란 얘기야.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예전에 대화했던 내용 일부 참조해 오는 거고요. 내가 하도 이게 작업 템플릿이라지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대화를 하잖아. 아니면 템플릿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위 모듈에 템플릿 저기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그게 기억돼요.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마치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잖아요. 반복된 대화에서 형성된 패턴하고 그다음에 과거 대화했던 내용까지 갖고 오잖아. 그럼 마치 얘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얘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알고리즘이야. 패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이렇게 뭐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AI를 도구로서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AI가 가장 여러분들 삶에 가장 도움이 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진짜 도움을 줄 때. 개인적인 것 말고 여러분들 업무가 더 생산성 있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때가 진짜 도움되는 A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이런 거에 너무 뭐 얘가 뭐 나의 뭐 반려견의 이름을 기억해 줬어. 아 얘가 나의 어떤 내 가족의 생일을 기억해 줬어. 이거에 감동받지 마세요. 그런 사적인 거에. 근데 대부분 거기에 감동받죠. 그런 사소한 것에.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AI를 의인화시켜 버려요. 왜? 의인화시키는 이유가 아니 언어를 쓰잖아. 언어를 쓰니까는 의인화시키겠지. 예, 그래서 여하튼간 이거는 그냥 과거에 대화했던 거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 기억 및 참조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세션 문맥. 요거는 여러분들 그 대화하시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AI가 진짜 좋은 게 문맥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기사 분석이라든지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답변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 내 프롬프트에 의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답변이야. 그냥 이게 답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고 여기 아래다가 또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면은 얘가 여기 있는 답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질문하세요. 세 번째 질문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갖고서 이 아래의 답변을 나와요. 이게 뭐예요? 현재 세션에 있는 문맥 파악이에요. 이게 예전에 GPT 5.4에서는요, 이게 잘 안 됐어요. 5.4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끊겼어요. 맥락이 끊겼어요. 여기에서 끊기고, 여기서 끊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질문하잖아? 그러면 여기 나왔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여기에다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잘 안 됐어요. 5.4까지만 해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서 물어보게 되면 여기에 나올지게 이 앞에 있는 1번 맥락하고 2번 맥락 있잖아. 이 답변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세 번째 답변을 주어야 되잖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전 답변만 대부분 참조했어요. GPT가. 전체 맥락을 파악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첫 번째 맥락, 두 번째 맥락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답변을 줘요. 이게 클로드에서는 됐었어요. 클로드에서는 전체 이렇게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번 답변, 그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하면 2번 답변, 그러면 여기 또 질문하면 3번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번 답변과 2번 답변의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3번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게 클로드에서는 됐었는데 GPT 5.4까지는 잘 안 됐어요. 된다 하더라도 되게 어설프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5.5에서는 잘 돼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 그 얘기가 이거야. 현재 세션 문맥 파악.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현재 세션 문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문을 여기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어. 이게 1번 답변.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기 2번 답변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여기 또 프롬프트를 통해서 3번 답변을 받았어. 내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4번 답변을 받았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의 자료를 참조해서 이 2번, 3번의 자료를 참조해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의 자료를 참조해서 4번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 현재 세션, 이게 하나의 세션이잖아요. 한 창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세션이라고. 그러면 1번 참조하고 2번 참조하고 3번 참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4번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어떤 기능이에요? 이게 이거잖아요. 현재 세션 문맥. 그러면은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전개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6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월 18일 월요일 날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앞에 맥락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하고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고 아예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3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딸랑 여기서 그냥 5월 18일 월요일 한국장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는 거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지. 왜 정보가 얘가 더 많으니까는 1번, 2번 정보, 3번에 백그라운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5월 18일 날 월요일 날 한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까 질문하게 되면 프롬프트는 한 줄짜리긴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번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앞에 맥락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맥락이 없이 그냥 달랑 이 5월 18일 월요일자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 질문하는 거고 똑같겠냐고요. 다르겠지. 그런데 어떻게 무슨 뭐 GPT에다가 뭐 2026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 전망을 해줘.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똑같게 GPT를 사용했다고 해서 똑같게 답변이 나오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없다 보니까 그런 기사를 써놓고서 GPT에게 물어보니까 뭐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불쌍한 거죠. 얼마나 AI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네, 그렇고 그러면 여기도 또 달라지죠. 봐보세요. 이미 핵심 작업층에서 여기서도 달라졌지. 여기서도 방법 작업 템플릿도 달라지지. 맞춤형 지침에서도 달라지지. 거기다 저장된 메모리에서도 달라지지. 거기다가 과거 대화의 구체 내용 재참조에서도 다 달라지지. 반복된 대화의 패턴 형성에서도 달라지지. 현재 세션 문맥에서 다 달라져. 이런데 무슨 GPT가 똑같아요. GPT는 그 사용자에 맞게끔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집니까? 그래도 이거는 달라지는 요소야. 변수야, 변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GPT를 쓰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른 답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다 다르잖아. 모든 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프롬프트 있잖아.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건 좋아. 내가 천재인 것도 좋아. 그런 것도 다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델이요. 기본값이란 게 있어. 모델 자체가 성능이 안 좋으면은 내가 백날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짜도요. 아무리 내가 AI에게 좋은 프롬프트를 제공해도요. AI 기본 성능 모델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답변도 엉망진창이에요. 뭐 엉망진창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챗GPT를 2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한 2, 3년 사용하고 있는데 5.4 버전은 솔직히 쓸 수 없었어요. 엉터리 답변이야, 엉터리. 수준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뭐하고 비교했을 때 클로드 오퍼스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제미나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했냐면 내가 2년 동안 이 GPT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클로드를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5.4에서 GPT 유료 구독을 취소하려고 했어. 탈퇴하려고 했어. 근데 탈퇴를 못했던 이유가 있어. 워낙 STT가 좋아서 STT가 너무 좋아서 이것 때문에 탈퇴를 못했는데 탈퇴 못한 상태에서 5.5가 돼버린 거야. 야, 5.5가 된 상태에서는 뭐 이게 성능이 날라다녀. 지금은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GPT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클로드의 오퍼스 지금 4.7이 최고 버전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약간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거의 같은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5.5하고 오퍼스 4.7하고 클로드 4.7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본 베이스가 수준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그 좋아진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전달하잖아. 그럼 진짜 좋은 답변 많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난 요새 GPT 5.5 버전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5.4 버전에서 유료 구독 취소하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감사해갖고서 맨날 AI에게 GPT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솔직히 저거 클로드의 오퍼스 버전 오퍼스 4.7 버전이죠. 그거 잘 안 써요. 잘 안 써. 그 정도로 GPT가 너무 좋아졌어요. GPT 5.5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기본 성능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요 남들 이야기에 들을 필요 없고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느끼면 돼요. 뭐 벤치마크를 통해 가지고 뭐 벤치마크를 통하니까 뭐 GPT가 더 좋아요. 뭐 벤치마크 해보니까는 뭐 클로드가 더 좋아. 그건 남 얘기고 남 얘기하고 내가 내 업무에 실제로 쓴 결과하고는 다를 거 아니야. 항상 뭐든지 현실이잖아요. 내가 사용해서 나한테 좋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확인되면은 진짜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 기본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백날 프롬프트 좋게 짜봤자 기본이 안 된 AI에서는요 내가 좋게 만든 프롬프트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 기본 성능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GPT가 최고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GPT 5.5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의 그 오퍼스 4.7 버전 있잖아요. 그 버전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편한 건 아무래도 저는 5.5가 편해요. 근데 왜 편할 수밖에 없냐면 STT 때문에 그래요. 저는 STT가 너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STT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AI가 엄청나게 인베딩이 아니라 엄청나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있다고. 그 정보를 내가 뽑아야 된다고. 야, 그럼 내가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학습된 정보를 가져오려고 한다면은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디테일하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더 공간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 STT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아니, 프롬프트가 짧으면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디테일하게 질문해야지, 자세하게 질문해야지 당연히 답변이 더 잘 나오지. 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 정도로 질문한다고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STT가 짧냐 기냐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클로드의 STT는 너무 짧아요, 솔직히. 내가 이야기하다가 거의 다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T 때문에 저는 GPT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전에 이 얘기했잖아요. 이 문맥 파악을 한다고 했잖아. 야, 문맥을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생각해 봐봐. 아니 그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문맥 하나, 문맥 둘, 문맥 셋, 문맥 넷, 문맥 다섯 있는 상태에서 야 문맥 네 개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프롬프트 작성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고 이 문맥이 없는 상태에서 달랑 다섯 번 그냥 달랑 여기서
저기 단문 프롬프트로 해서 질문하는 거고 결과물이 뭐가 다르겠어요? 당연히 여기 다 참조하고 나서 나온 답변이 더 질 좋은 답변이지 않겠어요? 달랑 그냥 여기다가 뭐 한 줄짜리 뭐 해줘 뭐 해줘 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LLM이 버무릴 수 있는 원 재료가 있어야지만 LLM이 더 좋은 답변을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프롬프트가 길으면 길릴수록 당연히 더 올바른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을 잡아낼 수 있는 거, 공간을 잡아낼 수 있는 그 AI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가장 집중된 그 질문을 하는 거, 그게 핵심이긴 하죠. 무조건 긴 게 핵심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AI의 기본 성능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기사 분석이라든지 그 원문 분석이라든지 뭔가 정보 분석 있잖아요. 그거는 GPT하고 클로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클로드 쓰셔도 상관없고 GPT 쓰셔도 상관없어. 근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면 좋지. 왜냐면 때로는 클로드가 못 잡아내는 것을 GPT가 잡아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GPT가 못 잡아내는 것을 클로드가 잡아낼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교차 검증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미나이 있잖아요. 제미나이는 성능 떨어져요. 예, 나노 바나나는 있는데 나노 바나나 때문에 그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미지 그리는 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지금은 그거는 GPT에서도 이미지 저 인포그래픽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제미나이가 그 기사 저기 금융 분석하는 것에 대한 능력은 솔직히 쓸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워낙 그 좋은 AI가 있잖아. 클로드하고 GPT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금융 분석할 적에 제미나이 쓴 적 있어요? 안 써요. 그냥 저거 용어 분석이나 영어 해석해줘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그냥 되게 1차원적 수준의 질문만 하는 거지. 금융 분석할 때는 제미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을 정도의 그 성능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제미나하고 클로드가 없으면 저기 GPT하고 클로드가 없으면 제미나이를 쓸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쓸 수 없을 정도로 제미나이는 금융 분석할 때 유용하진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 레벨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포그래픽은 어떠냐? 인포그래픽은 뭐 여러분들 이거 다 저거잖아. 저 GPT가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GPT는 약간 문서형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제미나이는 약간 좀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 인포그래픽 쪽은 그 선택이 저는 둘 다 좋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 금융 분석할 때는 이렇게 좀 문서형으로 나오는 게 직관적인 부분이 아니 금융 분석은 이건 아니지. 금융 분석이 이거지. 이건 직관적이잖아. 아니 여기 있죠. 이렇게 직관적이죠. 금융 분석 할 때는 GPT가 좋아요. 근데 이제 금융 분석이 아니라 뭐 교육용 분석, 교육용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분석은 GPT가 좋긴 해요. 인포그래픽으로 직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제가 양자 강의도 하잖아요. 양자 강의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자에 대해서 최근에 강의한 게 뭐 이런 거 물리 큐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GPT도 잘 그려주긴 하는데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상상을 하게끔 해주는 거 뭔가 좀 더 그런 게 있잖아. 직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인포그래픽을 통해 갖고서 뭔가 더 사고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제미나이가 좋긴 해요. 그래서 생각을 더 크게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이 GPT의 인포그래픽은 딱 직관적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상상하기가 어려울 게 그냥 딱 직관적으로만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문서형이에요. 그래서 그
인포그래픽은 선택의 영역이에요. 내가 뭐 GPT를 쓸 것인지 뭐 제미나이 쓸 건지. 근데 저는 둘 다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인포그래픽은 제미나이 거 쓰셔도 되고 저는 둘 다 써요. 제미나이 것도 써도 되고 GPT 써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저는 GPT 갖다가 뭐도해요? 인포그래픽도 만들지. 거기다가 금융 분석도 하지. 이 GPT만 있으면 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지금 GPT가 메인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클로드는 어떠냐? 클로드는 뭐 클로드 특징이 있어요. 금융 분석 잘하고 또 뭐 아키텍처 다이어그램도 잘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에 뭐 클로드 디자인이라고 있다는데 그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진 않고 그건 본인의 선택의 영역인 거고 제미나이는 이제 인포그래픽을 잘 그려주니까 뭐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AI의 기본 성능이란 게 있어 그래서 AI 기본 성능을 알고서 내가 GPT를 써야 할 때가 있고 제미나이를 써야 할 때가 있고 클로드를 써야 할 때 있어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비용이 있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이 비싸 근데 하나만 쓰시는 분들은 비용을 되게 비싸게 주고 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경우가 있냐면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 클로드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클로드의 가장 높은 맥스 버전인가 그게 있나 봐 그게 20만원짜리 월 20만원 그리고 GPT도 마찬가지 GPT도 가장 높은 버전 있어 가장 높은 버전 다 20만원이에요 20만원 제미나이도 높은 버전 있어 그거 한 달에 20만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0만원 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클로드도 쓸 수 있고 GPT도 쓸 수 있고 제미나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3만원이에요 저 이거 3만원 얘 제미나이 3만원 얘 클로드 3만원 저 3만원 갖다가 이 세 가지를 다 써요 그러면 해봤자 얼마야? 해봤자 뭐 10만원 이내에요 9만원이에요 근데 내가 클로드 하나만 쓰면은 클로드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GPT의 기능도 못 쓰고 클로드 제미나이 그 기능 못 쓰잖아요 그냥 20만원만 날려먹는 거야 하나만 쓰면 20만원 그냥 날려먹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각각의 기능을 쓰면서 내가 9만 원만 해도 그러면 10만 원 차이잖아. 그럼 10만 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야 10만 원이 계속 이거 월 단위잖아.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 금액 차이가 엄청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부여시켜 놓고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비용 갖다가 20만 원 갖다가 다른 데 쓰면 되잖아. 다른 데 더 유용한 데 쓰면 되는지 그치? 왜 클로드에만 쓰고 왜 GPT에만 쓰고 왜 제미나이에만 써? 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비용 관리를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I마다 각각의 기능들의 어떤 특장점을 알고서 내가 그걸 유용하게 쓰시면은 좀 돈을 세이브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모델 기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답변을 해도 클로드가 주는 답변에 어떤 성향이 있고요. GPT가 주는 답변의 성향이 있고 제미나이가 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봐보세요. 야, 여기 핵심 작업 측에서 뭐 이미 현재 프롬프트 대화 다르지. 반복 작업 템플릿도 다르지. 거기다 맞춤 지수 다르지. 거기다 보조 기억 중에 저장된 메모리 이 내용도 다르지. 과거 대화 패턴도 다르지. 과거 내용도 다르지. 거기다 현재 세션 문맥도 다 다르지. 거기다가 또 모델마다의 성능과 성향도 다 다르지. 이게 다 다른데 어? 무슨 GPT에다가 질문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AI를 써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거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AI를 활용하실 때 그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돈 아깝잖아. AI를 활용하실 때는요. AI 목적은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생산적인 용도로만 쓰세요. 생산적인 용도. 이 용도로 쓰세요. 무조건 생산적이어야 돼. 내가 AI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생산적인 용도로만 쓰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일에만 집중하세요. 업무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이상한 데 쓰고 AI 같은 이상한 데 막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패턴을 다 기억한다고요. 패턴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것저것 막 기억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업무에 쓰려고 하게 되면 이게 AI가 혼동된 정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 업무에 최적화돼 버린다고요. 업무에 최적화돼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변 자체가 되게 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AI를 쓸 때는 진짜 오리지널 업무에만 쓰세요. 업무에만. 일에만 쓰세요. 예, 이러면은 왜?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거 아닐까? 그러면은 AI를 최대한 이 AI를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최대 높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 관심사가 되게 많잖아.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이것저것 관심 있다 보니까 AI가 또 이것 다 물어보고 저것 다 막 물어보잖아. 그러면 정작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다른 내용들이 막 기억되어 있고 다른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러잖아. 그러면 얘가 배경 백그라운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업무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한 결과값이 생산적이겠어요? 덜 생산적이겠지. 덜 생산적이겠지. 그러니까는 AI는 가급적이면 업무에만 좀 집중해서 쓰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성능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다음에 결과값도 진짜 오리지널 좋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게 됐죠? 네, 이 정도. 그래서 같은 AI라 하더라도 쓰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AI의 성능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일에만 집중하고 생산적인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AI는 생산적인 AI가 된다. 근데 내가 AI를 활용하는 게 소모적인 용도로만 쓰고 하게 되면 소모적인 AI가 됩니다. 왜? 당연히 나하고 대화한 패턴 자체가 소모적인 대화를 했으면 당연히 소모적인 답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AI가 나에게 아첨을 해요라고 하잖아. 간혹 가다가 지금은 뭐 챗GPT가 아직까지도 뭐 아첨을 해요. 뭐 5.5 버전 나왔는데 아첨을 해요라고 하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데 그거는 본인이 나에게 아첨을 하도록 약간은 뉘앙스를 풍겨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GPT 4.0에서 아첨을 당해봤거든요. 당해봐서 아는데 내가 얘가 나한테 무조건 좋은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본인이 풍겨서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아첨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본인이 그냥 자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좀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는 것 같다라고 AI가 판단해가지고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건데 그거는 4.0에서는 그게 좀 심하긴 했어요. 근데 5.5에서는 아부성 발언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5.5에서도 뭐 챗GPT가 아부성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 자체가 자기 AI를 생산적인데 쓴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AI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한 것이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기 뭐지 유튜브 방송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뭐 챗GPT 5.5가 뭐 아첨한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이 그런 걸 어느 정도 뉘앙스를 풍겼겠지. 네, 그래서 AI는 일에만 집중시켜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됐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있다? 내가 생각이 올바르잖아. 내가 생각이 뭔가 이렇게 편향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이 올바르고 그러면은 AI도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패턴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AI가 만약에 뭐 편향적이게 답변하고 근데 그건 있었어. 5.4는
AI 성능이 그때는 너무 안 좋아서 그때는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올바라도 기본 성능이 안 되면은 안 돼. 그래서 기본 성능이 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5.5인데도 뭐 아첨한다 그런 이야기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럼 말도 안 돼서 그거 본인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세요. 일에만 집중하시고 생산적인 것만 집중하시면은 네, 당연히 AI가 GPT AI가 최적화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AI 잘 활용해 보시고요.